이번 시간은 9장 계속해서 기본 그래프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그려봤었는데요. 이제 이어서 원 그래프와 선 그래프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 그래프는 많이들 보셨던 형태일 거예요. 동그랗게 원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데이터 값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 면적을 표시해 주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값이 크다, 큰 값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겠죠. 만약 값이 작으면 이렇게 조금만 차지할 겁니다. 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원 그래프를 그리고요. 우리가 8장에서 이용했던 선호 계절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실습해 보겠습니다. 원 그래프도 자료를 입력받으면 이제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써서 집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면 이제 종류별로 몇 개씩 있는지 이제 테이블 함수로 우리가 집계를 했었죠. 그래서 그 테이블 함수의 결과를 DS에 저장을 하고 이 데이터 셋을 이제 파이라는 함수 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레디우스라고 이제 이 원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지름값을 설정해 주면은 원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인은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이 그래프의 제목을 설정할 수 있는 매개 변수고요.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이제 입력받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행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보릿에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선호하는 계절의 데이터가 있고요. 범주형 자료죠. 범주형 자료가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제 테이블 함수를 써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DS에 저장된 값을 보면은 이렇게 종류별로 몇 개인지 이제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그래프를 그릴 때는 파일을 쓴다고 했었고 그 앞에 집계한 데이터 셋을 넣어주고 실행을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타이틀이니까 이제 빼고 실행을 해볼게요. 지름을 1로 요 레디우스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원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 값을 작게 하면은 뭐 0.5를 준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그래프가 작아지죠. 지름을 결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음수 값을 주면 방향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제 레디우스 매개 변수고요. 아까 봤듯이 이제 메인이라고 타이틀을 설정해주면 동일하게 요 위에 그래프 위에 제목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뭐 막대 그래프나 히스토그램이나 그 형태는 다르지만 함수명만 다르지 쓰는 법은 거의 비슷하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에 이 파이들의 색깔을 어떻게 바꿔주는가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COL 컬러 할 때 COL이라는 매개 변수를 쓰고요. 해당하는 이제 자료의 종류만큼 이제 4개니까 4개의 계절에 대한 색깔을 하나씩 다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값으로 된 벡터, 색깔 벡터를 이제 만들어 주고요. 이제 컬러 매개 변수에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이것도 순서대로 색깔이 이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실행해 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그래프 중에서도 이제 요 예제처럼 약간 3차원으로 이제 원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플러트릭스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py3d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패키지 설치하는 법 기억나시나요? install.package 하고 다운표를 해준 다음에 여기 플러트릭스 이렇게 치면은 요 패키지가 설치가 되고요.
패키지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한번 로드 해줘야 되죠. 그 패키지를 이제 불러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명령문이 두 번째 라이브러리 하고 방금 설치한 플러트릭스를 써주면 됩니다.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스톨 전 패키지 해서 실행을 하면 패키지가 설치가 될 겁니다. 조금 설치가 되는 동안에 기다려 보면은 네, 설치가 다 됐죠. 설치가 잘 됐으면은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방금 설치한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설치는 한 번만 하면 되고 이제 요 불러오는 라이브러리 과정은 이제 RStudi오를 껐다가 키면은 사용할 때마다 이제 해줘야 됩니다. 껐다 키면은 바로 한 번은 로드를 해줘야 되고 인스톨은 한 번만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 그래프를 이제 3D로 그리는 요 플러트릭스 안에 있는 py3d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고요. 가장 앞에 여기도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한번 직접 써보겠습니다. py3d를 쓰고 여기에 데이터셋을 넣어줍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이런 3D 원그래프가 그려지죠. 여기에 적당한 매개 변수들을 계속 추가하면은 정보들을 더욱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PPT를 보면서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메인은 우리 계속해서 설명했으니까 제목을 쓴다는 거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레이블스 하고 요 데이터셋에 이름을 가져오면은 요 파일별 레이블, 그러니까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스프링, fall, summer, winter 이런 레이블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하고 cx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요 글자의 크기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xplode 하고 숫자를 넣으면은 파이의 간격 여기죠. 요 부분 파이의 간격 이런 간격들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레디우스는 아까 똑같이 했듯이 지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파이별 색깔은 똑같이 col이라는 매개 변수를 써서 각 파이마다 색깔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추가하면서 보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레이블만 넣어 볼게요. 하면 이제 레이블이 들어갔죠. 레이블이 생겼고 그 다음에 레이블 다음에 이제 레이블의 크기를 지정해 보면 요거였죠. 크기만 실행을 해보면 크기가 작아졌죠. 요 값을 만약에 크게 하면은 한 2로 줘볼까요? 2라고 주면 글씨가 커지고 작게 하면 작아지고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의 간격 익스플로드 해보면 0.1을 하면 간격이 떨어졌죠. 이렇게 해보시면서 하나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디우스는 이제 원의 지름, 그 다음에 이제 컬러는 파이의 색깔.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차원으로 원그래프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 그래프는 이제 선으로 당연히 표현을 하겠죠. 근데 특별히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표현할 때 선 그래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를 특별히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시계열 데이터를 표현할 때 선 그래프를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장점은 이제 x가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추세가 주식 이런 차트도 이렇게 생겼죠. 이런 트렌드를 좀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데이터의 증감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그래프를 작성하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첫 번째 행은 이제 월, 그 시간이죠. 1월, 2월에서 1년의 시간에 대한 이제 월을 표현을 했고요. 이제 레이트는 이제 어느 학급의 지각생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럼 월별로 지각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선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X축을 예로 할 거고요. Y축을 지각생 이렇게 해서 그려볼 겁니다. 일단은 이제 한번 설명을 하고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죠. 이 month에 해당하는 거 1에서 12 이렇게 한꺼번에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월별로 해당하는 어떤 자료의 값을 그냥 벡터로 쭉 넣어줬죠. 5879 이렇게 쭉 넣어줬고, 그래서 이제 선그래프는 똑같이 이제 플랫이라고 쓰면 됩니다. 플랫이라고 써주고 앞에는 X축에 넣을 데이터,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볼 거니까 여기 X축이 이제 시간이 되겠고 Y축이 이제 빈도, 그러니까 지각생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축 자리 첫 번째에 month를 넣어주고 Y축에 해당하는 이제 레이트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입력한 값을 넣어준 거고요. 이렇게 그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그래프가 작성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래프를 꾸미는 이제 매개 변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간단히 하면 메인은 제목이죠. 그래프의 제목. 타입은 요거는 이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의 종류예요. 그래프가 뒤에 있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타입은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L이라고 지정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선그래프 모양이 되고요. B라고 지정하면 이렇게 마디마디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긴 게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S라고 하면 계단처럼 계단형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O라고 하면은 얘도 B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형태의 선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그래프의 종류를 지정하는 매개 변수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LTY는 라인 타입 해가지고 그 선그래프에 사용된 선의 종류를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이건데요. 1에서 6까지 이렇게 값을 바꿔주면은 실선이었다가 점선도 여러 종류의 점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위드 LWD 요거는 선의 굵기고요. X랩, Y랩은 이제 레이블이죠. X축의 레이블, Y축의 레이블. 이렇게 매개 변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월에 따라서 지각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일단은 여기 좀 수정을 하고요. 이제 월에는 1부터 12까지의 값이 시간의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레이스라는 변수에는 각 지각생의 수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하고 이 매개 변수를 그냥 생략하고 실행을 해도 선 그래프가 요 라인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요 부분까지 보면 선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를 추가해 가면서 요거는 라인에 아까 뭐랬죠? 종류가 바뀐다 그랬죠? 뭐 2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점선으로 바뀌었죠? 만약에 더 굵게 하고 싶다 3을 주면 이렇게 굵기가 바뀌고, 그 라인 선 그래프의 타입을 바꾸고 싶다 S라고 바꿔볼까요? 하면 이렇게 계단 형태의 그래프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런 매개 변수들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프 위에, 우리가 방금 그래프 위에 이제 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같이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어떤 수치, 뭐 카운트라고 합시다. 처음에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어떤 그룹에 뭐 A라는 학급에 그래프는 이랬는데 그럼 B라는 학급은 어땠을까? 비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덧대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이 아니라 이제 두 개, 뭐 세 개, 여러 개의 선을 합쳐서 그릴 수 있다.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지금 먼스는 이제 X축에 사용할 그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의 그 값이고요. 요게 뭐 A 학급의 지각생 수, 요게 뭐 B 학급의 지각생 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릴 때 이제 큰 흐름은 일단은 이제 여기 자료 입력을 받았다고 쳤을 때 플랫으로 한 데이터를 먼저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X축에 먼스하고 Y축에 처음 거를 기준으로 하나 그려줍니다. 플랫을 해서 선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라인즈라는 함수를 쓰면 그 위에다가 이제 덧대서 그리는 겁니다. 이때 이제 X축은 같게 해주셔야 되고, 그 두 번째 우리가 그리고 싶은 값을 요 Y축 범위에 Y축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각각의 매개 변수들을 뭐 색깔을 달리 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빨간색, 두 번째 이제 추가선은 파란색, 이렇게 해서 라인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 개의 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료를 일단 월을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학급, 두 번째 학급의 지각생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기본 플롯을 하나 그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플랫하고 X축, Y축에 그려질 데이터들을 잘 넣어주고요.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매개 변수가 빨간색, 컬러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 선으로 그려졌고, 타입은 이제 B라는 타입으로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 위에 덧대서 그리려면 라인즈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라인즈를 써주고 X축 맞춰준 다음에 그려줄 새로운 이제 Y축에 대한 값을 넣어주고 색깔을 지정을 해줍니다. 파란색으로 했네요. 그려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위에 덧대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3개, 4개도 똑같이 라인즈를 계속 추가하면은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 걸음 수고하셨습니다.